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4대 금융지주가 모두 밸류업 지수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두산마켓, 고려아연 등 밸류킬 기업들에 대한 편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계엄 사태 여파로 올해 세제 개편안 통과가 무산되는 등 주가에 파란불이 켜진 모습입니다. NH농협금융지주 회장과 농협은행장의 임기가 이달 말 끝날 예정이라 차기 수장 인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탄핵 정국 속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 등과 맞물려 수장 정격 교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조주환 LG전자 CEO가 직원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내년 사업 전략 방향을 공유했습니다. 그는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합쳐진 말이라면서 위기일수록 성장의 기회를 발견하는 데 집중하면서 현명하게 헤쳐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올 하반기 들어 대형 SUV 모델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주춤했던 대형 SUV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면서 시장 트렌드로 자리 잡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8일 서울경제 뉴스5 시작합니다. 4대 금융지주가 모두 밸류업 지수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두산마켓, 고려아연, 한미약품, 이수페타시스 등 밸류킬 기업들에 대한 편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계엄 사태 여파로 올해 세제 개편안 통과가 무산된 데다 외인들의 셀코리아도 가속화하고 있어 주가에 파란불이 켜진 모습입니다. 김보연 기자입니다. 올 한 해 자본시장 키워드를 꼽으라면 단연 밸류업입니다. 하반기 들어 기업들이 하나둘씩 밸류업 공시를 시작했고 9월엔 밸류업 지수, 최근엔 상장지수 펀드까지 상장되었습니다. 오는 20일부터는 KB금융, 하나금융지주, SK텔레콤, KT, 현대모비스 등 5개사가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새로 포함되면서 4대 금융지주가 모두 밸류업 지수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다만 계엄 사태 여파로 올해 정기국회에서 배당 우수기업 주주에게 분리과세로 배당 소득세를 감면하고 주주 환원을 늘린 기업에게 법인세 감면 혜택과 가업 상속 공제 확대 등 정부 세제 개편안 통과가 무산되면서 밸류업 정책 동력이 꺾여버렸습니다. 정부가 줄 수 있는 당근책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회사 주가의 호재 인정보는 장중에 악재 정보는 장마감 이후 공시에 얌체 공시 논란이 일었던 이수페타시스, 주주 가치를 침해하는 유상증자로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했던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두산마켓, 한미약품 등 밸류킬 기업들에 대한 편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신뢰도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밸류업 지수는 지난 3일 985.25에서 전일 964.72로 2.08% 떨어지면서 같은 기간 양대 지수보다 더 많이 추락한 모습입니다. 밸류업 지수를 추종하는 ETF 12종의 수익률도 일제히 마이너스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순자산 규모가 큰 순서대로 미래에셋 타이거 코리아 밸류업 ETF의 경우 지난달 4일 출시 후 전일까지 마이너스 4.44%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뒤로 삼성 액티브 코액트 코리아 밸류업 액티브 ETF는 마이너스 2.86%, KB 라이즈 코리아 밸류업 ETF 마이너스 4.26%, 한국투자 에이스 코리아 밸류업 ETF 마이너스 4.52%, 키움 코세프 코리아 밸류업 ETF 마이너스 4.67%, 삼성 코덱스 코리아 밸류업 ETF 마이너스 4.26% 등 모두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외인들의 셀코리아가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 전일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주식을 2조 6,785억 원어치 순매도했는데 이 기간 순매도 상위 종목을 보면 밸류업 업종인 삼성전자, KB금융, 현대차, 신한지주, 기아, 하나금융지주, 고려아연 등이 줄줄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들 종목의 순매도액을 합치면 2조 2,463억 원에 달합니다. 서울경제TV 김보연입니다. NH농협금융지주 회장과 농협은행장의 임기가 이달 말 끝날 예정임에 따라 곧 차기 수장 인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탄핵 정국 속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 등과 맞물려 수장 정격 교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3일 농협금융은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를 개최하고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을 포함해 농협은행 등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지만 최종 후보까지 좁히진 못하면서 인사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농협금융은 오는 20일 예정된 이사회를 앞두고 임추위를 열어 후보 추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후보군 선정을 두고 현재까지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이석준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이석용 농협은행장, 윤혜진 농협생명 대표, 서옥원 NH농협캐피탈 대표 등의 임기는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금융권에서는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과 이석용 농협은행장 등 주요 계열사 대표의 연임보다 교체에 무게를 두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역대 농협금융지주 회장이 신춘식 초대 회장과 손병환 회장을 제외하고 모두 경제관료 출신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경제관료 출신이 차기 회장으로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석열 대선 후보 시절 대선 캠프 1호 인사로 영입됐던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과 맞물려 연임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어 올해만 6차례 금융사고가 발생한 농협은행의 경우 내부 통제 부실 논란 등이 제기된 점, 그간 농협은행장은 연임 사례가 드물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이석용 현 농협은행장 연임보다 교체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금융권에서는 농협중앙회의 농협금융 전반의 대표 인사에 대한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대내외적으로 농협중앙회가 농협금융지주 계열사에 대한 인사 개입을 비판하며 강호동 현 농협중앙회장을 저격했고 지난 5월 농협금융과 농협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했지만 탄핵 정국 이후 시장 안정 조치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금감원이 이번 농협금융 인사에 중앙회 개입 여부를 들여다볼 여력이 없을 것이란 의견이 제기됩니다.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갖고 있고 농협금융은 농협은행 지분 100%를 보유한 지배구조 특성과 강호동 현 농협중앙회장을 취임 후 첫 인사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강 회장의 의중이 상당 부분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조주환 LG전자 CEO가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합쳐진 말이라면서 위기일수록 성장의 기회를 발견하는 데 집중하면서 현명하게 헤쳐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앞으로 세계 경제는 질서와 규칙이 없는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노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한 시나리오에 철저히 준비하고 차분하게 대응하자고 강조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조주환 LG전자 CEO가 직원과의 소통 행사에서 내년 경영 전략을 공유했습니다. 보다 치열한 경영 환경이 예고되는 만큼 철저한 준비를 강조했습니다. 조 CEO는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합쳐진 말이라며 위기일수록 성장의 기회를 발견하는 데 집중하며 현명하게 헤쳐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악의 상황을 고려한 시나리오에 철저히 준비하고 차분하게 대응한다면 위기를 반드시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CEO는 불확실성에 대해
세계 경제는 지정학적 시대에서 지경학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며 그동안엔 글로벌 시장에서 통용되는 질서와 규칙이 존재했지만 앞으로는 질서와 규칙이 없는 세상에서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하는 상황이 표준이라고 말했습니다. LG전자는 이에 대응하는 경영 전략 수립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담은 플레이북 준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의 경쟁력에 대해서도 경계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원가 등 구조적인 경쟁력 확보를 통해 제품 리더십을 공고히 한다는 방침입니다. 외부 업체와 협력을 통한 유연한 대응 방식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과거와 차원이 다른 고민과 실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CEO는 생산성과 업무 효율성을 강화할 전략을 면밀히 살펴야 하고 모두가 관성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리인벤트를 이뤄내 탁월한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담대한 낙관주의자의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올 한 해 국내 시장에선 중형 SUV 차종이 대세로 자리 잡았는데요. 하반기부터 여러 완성차 업체에서 대형 SUV 모델을 잇따라 내놓으며 상대적으로 주춤했던 대형 SUV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이혜란 기자입니다. 세단보다는 SUV, 소형보다는 대형으로 자동차 트렌드가 바뀌는 모습입니다. 올해는 중형 SUV가 인기를 주도해온 가운데 연말부터 완성차 업체들이 대형 SUV 신차를 잇따라 내놓으면서 잠잠했던 대형 SUV 시장의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특히 감소세를 보이던 수입차 판매량이 대형 SUV 출시로 다시 반전을 꾀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테슬라를 제외한 국내 수입차 신규 등록 대수는 21만 1266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3%가량 줄어든 수치입니다. 신차 부재와 경기 침체 등의 이유로 수입차 시장이 어려움을 겪어온 겁니다. 아우디 코리아는 오늘 대형 SUV 아우디 Q7의 부분 변경 모델을 출시하고 20일부터 판매에 들어갑니다. 지난 16일에는 2020년 이후 4년 만에 대형 SUV 더 뉴 아우디 Q8의 부분 변경 모델도 출시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포드는 지난달 대형 SUV의 전성기를 열었던 상징적인 모델 익스플로러의 6세대 부분 변경 모델을 국내에 출시했습니다. 이전 모델보다 가격을 낮춰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 폭스바겐도 내년 대형 SUV 아틀라스를 국내에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 소비자들이 소형보다는 대형 차량을 선호하는 추세가 뚜렷하다 보니 본사에서 보유한 다양한 라인업 가운데 소비자의 니즈가 높을 차량을 전략적으로 출시해 대형 SUV 신차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차도 대형 SUV 팰리세이드를 2018년 첫 출시 후 6년 만에 완전 변경에 선보입니다. 지난 6일 디자인을 처음으로 공개했고 사전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브랜드 첫 대형 전기 SUV인 아이오닉 9은 지난달 미국 LA에서 공개된 데 이어 내년 상반기 국내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큰 차를 선호하는 운전자가 늘면서 대형 SUV 시장이 다시 불붙는 모습. 대형 SUV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조선업계와 철강업계가 후판 가격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모습입니다. 후판 가격이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가격 협상에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는 건데요. 양측의 입장이 극명히 갈리면서 하반기 후판 가격 협상이 해를 넘길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조선업계와 철강업계의 후판 가격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연내 협상 타결이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후판은 선박 건조에 사용되는 두께 6mm의 두꺼운 철판을 말합니다. 선박 건조 원가의 20%, 철강기업 매출의 15%를 담당하는 중요한 자재입니다. 조선업계와 철강업계는 연 2회 후판 가격 협상에 나서는데 지난 9월에 시작한 후판 가격 협상이 3개월째 공회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후판의 시장 가격 하락을 두고 양측의 입장은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철강업계는 생산할수록 손해가 발생한다며 가격 현실화를 주장하고 조선업계는 수주를 늘리고 있지만 불황기에 쌓인 손해를 완전히 만회하지 못했다는 입장. 일부에선 후판 가격을 정할 때 지금의 협상 방식이 아닌 포뮬러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포뮬러 방식은 양 업계의 원료 가격과 시장 가격, 조선 원가 등을 반영해 적정한 후판 가격을 도출하는 겁니다.
이를 두고도 양쪽 업계는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데 철강업체들은 원자재 가격을 제품 가격에 연동하는 포뮬러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반해 조선업체들은 수급 요인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는 만큼 수입산 대비 국산 후판 가격이 과도하게 높아질 경우 수익성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후판 가격을 놓고 신경전이 길어지면서 차세대 선박의 성장을 저해야 할 거란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기간에 수익성에 얽매여 중장기적인 공생에 소홀해지면 결국 우리 산업의 경쟁력 악화로 이어지게 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설 연휴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유통업계가 이른 설 준비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고물가 상황이 계속되면서 정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설 선물 세트 사전 예약을 이용하는 고객이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유통업계는 올해 사전 예약 수요가 늘을 것으로 보고 물량과 기간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혜연 기자입니다. 유통업계가 이른 설채비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고물가의 탄핵 정국으로 연말 특수를 누리지 못한 가운데 새해 명절 혜택을 강화해 소비자 지갑 열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소비 심리가 위축되자 정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설 선물 세트 사전 예약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올해도 사전 예약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가계 경제 곤란 상황들이 이제 많이 발생하고 하다 보니 그 유통 채널들이 소비자들에게 가격 인하라든지 지금 예약을 해서 뭔가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동원하는 거죠. 신세계백화점은 지난해 설 대비 10% 늘어난 5만여 세트를 예약 판매 물량으로 준비해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설 선물 세트를 예약 판매합니다. 특히 과일 직거래, 축산 유통 단계 축소 등을 통해 가격 부담을 줄였습니다. 다음 달 5일까지 축산, 수산, 청과 그로서리 등 약 230개 설 사전 예약 품목을 할인 판매하는 롯데백화점. 수요가 꾸준했던 베스트 품목은 물량을 20% 확대하고 사전 예약 시에만 구매할 수 있는 한정 품목을 선보입니다. 현대백화점은 오프라인 매장뿐만 아니라 온라인몰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9일까지 압구정 본점 등 전국 15개 점포를 시작으로 공식 온라인몰 더현대닷컴과 현대홈쇼핑 온라인몰 현대H몰에서 설 선물 사전 예약을 받습니다. 사전 예약 수요가 많은 대형마트는 이미 지난주부터 예약을 받기 시작한 가운데 이마트는 상품권 행사를 강화하고 롯데마트는 집밥 수요 증가에 따라 간편식과 조미식품 선물 세트를 지난 설 대비 20%가량 늘렸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연입니다. 건설사들이 현장에 인공지능 번역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외국인 노동자들과 소통 장애로 안전 문제와 시공 품질 저하 문제가 있어온 만큼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는데요. 이지영 기자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늘면서 건설사들이 소통 강화를 위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건설 근로자 공제회에 따르면 전국 건설 현장 외국인 근로자 수는 올해 3월 기준 11만 8,735명, 현장의 하루 평균 기능 인력 구성 비율도 30%가 넘습니다.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가 빠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외국인 비율은 더 높을 걸로 추정됩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하면 현장에서 소통 장애로 인한 안전 문제와 시공 품질 저하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건설사들은 외국인 근로자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해법 찾기에 나선 상황. GS건설은 AI 번역 프로그램인 자이보이스를 개발했습니다. 담당자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한국어로 말하면 중국어와 베트남어 등 120여 개의 언어로 번역해 텍스트 형태로 전달합니다. 눈에 띄는 점은 건설 전문 용어들을 학습시켜 정확한 번역을 해 현장성을 살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DLENC는 기존에 있는 업무 소통 플랫폼인 어깨동무엠에 AI 자동 번역 기능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작업 변경 사항에 따른 신규 위험 요소 등 안전 관련 주요 공지 사항을 실시간으로 번역해 제공합니다. 이외에도 대우건설은 베트남어, 영어, 우즈베키스탄어 등 11개 언어로 안전보건 교육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현장에 배포하고 있고
현대건설도 5개 국어를 지원하는 앱인 모바일 HPMS를 개발해 건설 현장에서 자주 사용하는 500개 이상의 문장을 번역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식품업계가 올해 각종 가공식품 가격을 줄줄이 인상한 데 이어 내년 1월 첫날부터 일부 상품의 가격을 올립니다. 신년에는 소비자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가오는 새해 먹거리 가격이 더 인상됩니다. 이미 올해 하반기 식품업계는 원재료 가격 상승을 견디지 못하고 잇따라 제품 가격을 인상했는데 내년에도 같은 이유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온음료와 커피 등 음료 가격 인상이 예정돼 있어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내달 1일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동아오츠카 주요 음료 제품 가격이 오릅니다. 포카리 스웨트 페트의 경우 620ml 가격이 2,500원에서 2,600원으로 오르고 1.5리터의 가격도 3,800원에서 3,900원으로 상승할 예정입니다. 포카리 스웨트 캔과 데미소다 애플캔 역시 1,600원에서 1,700원으로 6.3%씩 오르며 나랑드 사이다 캔은 1,700원에서 1,800원으로 5.9% 인상합니다. 믹스커피 가격도 인상 대열에 가세합니다. 남양유업 프렌치 카페 믹스는 4,700원에서 5,400원으로 14.9% 오릅니다. 아울러 CU 자체 브랜드 상품인 예지픽 커피 우유 가격은 1,800원에서 11.1% 오른 2,000원이 됩니다. 아울러 오리오는 초코함유 제품 13종의 가격을 지난 1일부터 평균 10.6% 높였습니다. 샘표도 양조 간장의 가격을 11.3% 올리고 동서식품도 맥심 커피 믹스와 카누의 가격을 8.9% 인상했습니다. 제품 가격 추가 인상이 예고되면서 불경기에 지쳐있는 소비자들의 구매 심리는 더욱 나빠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불안한 탄핵 정국이 상당 기간 지속될 예정이어서 아쿠아일로에 있는 국내 경기가 언제쯤 회복될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경제TV 김민희입니다. 셀트리온이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스텔라라의 바이오시밀러 스테키마가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판매 허가를 획득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스텔라라는 제약사 얀센이 개발한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입니다. 셀트리온은 글로벌 임상 3상 결과를 바탕으로 스테키마의 품목 허가를 신청해 탄상형 건선, 건선성 관절염,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등 오리지널 의약품이 보유한 전체 적응증에 대한 승인을 획득했습니다. 셀트리온은 미국 허가에 앞서 국내, 유럽, 영국, 캐나다 등 글로벌 주요 국가로부터 스테키마 허가를 획득하고 순차적 출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미국의 스테키마가 2월 출시될 수 있도록 오리지널 개발사와 합의를 마무리했다며 남은 상업화 절차의 속도를 내 조기 시장 안착과 점유율 확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 이천시가 경기형 과학고 신규 지정 1단계 예비 지정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지난 11일 경기도교육청은 경기형 과학고 신규 지정 1단계 예비 지정에 부천, 성남, 시흥, 이천 등 4개 권역 지자체를 선정했습니다. 이번 공모에서 이천시는 글로벌 반도체 선도기업인 SK하이닉스와 한국세라믹기술원 반도체 종합솔루션센터가 소재한 반도체 중심 도시이자 반도체 특화 지역임을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 이천시는 1983년 시행된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 중첩 규제로 인한 경기도 동남부권역의 개발 제한 문제의 해법 중 하나로 교육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내세워 이천을 과학고 설립 지역으로 선정해 수도권 균형 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천시는 1단계 예비 지정이 완료됨에 따라 2단계인 특목고 지정운영위원회 심의와 3단계 교육부 장관의 동의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종 지정이 확정되면 2030년 이천과학고를 설립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 뉴스5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